무좀은 일단 피부 표면에 곰팡이 감염이 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발 무좀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곰팡이가 감염이 돼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여름에 덥고 습하니까 발에 땀도 많이 차고 그래서 잘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인 남성한테 가장 흔하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 보고에 따르면은 한 우리나라 일반 인구의 한 36.5% 정도가 피부 그 곰팡이증에 감염을 겪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60대 이상의 환자들에서도 보면은 한 50% 이상이 곰팡이 감염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피검사로 곰팡이 감염 알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KOH 검사라고 해서 수산화칼륨 용액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각질이 일어난 부위를 긁어서 그 부위를 녹여서 검사하는 걸 가장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균의 종류를 봐야 된다. 그럴 때는 그 균의 종류를 파악할 때는 그 진균을 배양하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드등 검사라고 해서 암실에 들어가가지고 검사하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흔히 발에 생기는 거를 무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에만 생긴다고 생각하시기 좋은데 사실은 곰팡이 감염이 발에만 생기는 건 아니라서 뭐 얼굴에도 생길 수 있고 머리에도 생길 수 있고 손발톱에도 생길 수 있고 더 깊은 쪽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나 이제 어린 사람들은 이제 피부 각질이 생성되거나 탈락되는 속도도 되게 빨라서요. 생각보다 무좀은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뭐 각질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짓무른다든지 아니면 손발톱이 이렇게 두꺼워진다든지 할 때 무좀 감염을 의심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무좀약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르는 약과 먹는 약. 그렇게 있는데 바르는 약은 이제 뭐 크림이나 연고의 형태로 보통 너무 심하지 않다 그러면 표재성 곰팡이 감염에는 한 2, 3주 정도 바르는 약 바르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먹는 약을 꼭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에 두부백선, 두부백선, 머리에 생기는 경우는 먹는 약을 드셔야 되고 또 손발톱 감염이 생긴 경우에도 먹는 약을 같이 드시게 됩니다. 그 작용 원리는 결국은 이제 곰팡이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 곰팡이 균 자체의 그 세포벽의 성장을 저해해서 곰팡이가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든지 아니면 곰팡이균을 죽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은 이제 겉에층에 있는 곰팡이 감염은 바르는 것만 열심히 바르셔도 한 2, 3주 바르시면 대부분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두부 백선이나 손발톱 백선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먹는 약을 같이 하게 됩니다. 민간요법 하시다가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흔하게 뭐 빙초산 이런 데다가 담그신다든지 뭐 녹차 가루를 이렇게 즙을 내서 하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크게 입증된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더 길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그게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고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이제 흔히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식초나 빙초산을 이용을 해서 발을 담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산성 물질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화학적으로 화상 입으셔가지고 그 진물이 난다든지 뭐 상처가 난다든지 하면 이제 거기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세균 감염 플러스 진균 감염 이렇게 두 가지 감염을 다 동시에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치료가 더 길어지고 힘들게 됩니다. 무좀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옮기 쉽겠죠. 그리고 요새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시니까 애완동물이 피부에 곰팡이 감염이 있다 그러면은 옮을 수 있고 그래서 가족 내에 무좀 환자가 있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무좀 환자들이 다니면서 그 각질에서 곰팡이 균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있을 텐데
공공장소, 예를 들면 뭐 수영장이든지 뭐 사우나든지 목욕탕 그런 데서 이제 맨발로 다니시면서 옮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다 그러면 옮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무좀 환자가 어디에 어떻게 다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 그 공공장소, 목욕탕이든 수영장이든 이런 데서 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 특히 당뇨 환자라 그러면은 이제 발 관리를 잘 하셔야 2차적인 세균 감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 액체예요. 그래서 화학적인 그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 상처도 생기고, 그리고 나서 2차 세균 감염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치료가 더 복잡해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요. 그 빨간 약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오다인 용액은 원래 이제 세균 감염에 쓰는 소독약이거든요. 그래서 진균 감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질이 자연적으로도 탈락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각질에 곰팡이 감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그 곰팡이가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발로 무좀 환자가 그렇게 뭐 집에서든 다른 공공장소에서든 그렇게 양말 안 신고 다니시면 다른 사람의 감염률을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외래에 오시면 무좀약이 독하지 않나요? 이건데요. 옛날에는 옛날에 이제 초기에 발명이 됐던 약들은 아마 간독성이 있던 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좋아졌고, 더더군다나 이제 기저에 간 질환이 없고 정상적인 그 간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보통은 무좀약 드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